서울의 한 대단지 아파트. 전세는 말 그대로 귀한 매물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3,300세대인데 지금 3개, 4개? 전세 물량이 너무 없으니까 한 물건에 뭐 여러 손님들이 달라붙을 정도로. 또 다른 신축 아파트 단지에서는 전혀 다른 상황이 벌어집니다. 전세 매물이 쏟아져도 거래는 좀처럼 성사되지 않습니다. 주인분들은 다 현금을 갖고 오는 사람을 찾아요. 손님 입장에서는 전세자금 대출이 되는 물건을 또 찾아요. 매물은 많은데 거래가 어려운 믹스매치 현상입니다. 대신 훌쩍 올라버린 월세. 84 타입은 270을 넘어가고 월세가. 예. 서울에서 살 곳을 찾기 어려워진 실수요자들. 점차 서울 밖으로, 전세에서 월세로 밀려나고 있습니다. 서울 주변 지역으로부터 계속 밀려나는 느낌이거든요. 엄청 무리해서라도 집을 샀어야 했나? 그런 생각 많이 해요. 이들의 종착지는 어디일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 이규명 기자라고. 일자리를 찾아 대구에서 서울로 올라온 31살 최민성 씨. 아우, 뭐 집이 상당히. 그가 살고 있는 집은 산자락 반지하 전셋집입니다. 그러니까 엄청 습해요. 벽면에 이런 데 곰팡이가 생기더라고요. 뭐 이름 모를 벌레들이 막 나오거든요. 전세 보증금만 1억 800만 원. 그나마 LH 청년 전세 대출을 받아 어렵게 구했습니다. 금리가 낮은 대신 집을 구하기 어려워서 컨디션이 그렇게 좋지 않은 집들이 대부분이에요. 원룸. 몇 달째 이사갈 집을 찾고 있는 민성 씨. 60만 원, 70만 원. 결혼도 고려하고 있지만 조건에 맞는 집을 찾기가 어렵기만 합니다. 매물 자체가 거의 아예 없거든요. 뭐 월세가 뭐 한 달에 155, 아니면 뭐 전세가 3억. 지금 전세보다는 월세가 훨씬 더 많다는 거죠. 부동산을 찾은 민성 씨. 혹시 LH 전세임대 주택으로 구할 수 있는 집이 있나요? 저 20년 이상 부동산 했는데 LH 전세되는 건 딱 한 건 했어요. 전세 자체가 귀해지면서 대출 심사 조건이 있는 전세는 더 찾기 어려워졌습니다. 전세 시장이 매물은 주는데 가격은 올라가고 네. 월세가도 덩달아 올라가거든요. 전세를 구하자니 갈 곳은 없고 월세는 너무 큰 부담입니다. 월세나 반전세 같은 경우에는 뭐 적게는 30%, 많게는 뭐 절반까지도 주거비로 지출을 해야 되는데 사회초년생 입장에서는 급여가 그렇게 사실 높지 않잖아요. 전세가 귀해진 부동산 시장에서 사회초년생은 가장 먼저 밀려나고 있습니다. 월세화 속도가 너무 빠르다는 거예요. 젊은 계층일수록 주거비 급상승이나 집값이 많이 오른 것에 대한 분노나 그리고 상대적 박탈감 이런 걸 더 절실하게 느끼는 것 같아요. 서울 서대문구의 3,200여 세대 대단지 아파트.
전세 매물은 4개뿐입니다. 전세는 물량이 없으니까 내가 마음에 들지 않아도 결정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 오신 거예요. 84제곱미터의 전세가는 2달 만에 1억 8천만 원이나 올랐습니다. 덩달아 계약갱신도 늘고 있습니다. 기존 세입자들이 굳이 지금 사는 전셋집에서 나가지 않는 겁니다. 최근 석 달 새 이 아파트 단지 전세 거래의 절반은 계약갱신 사례였습니다. 갱신백 계약뿐만 아니라 연장 계약으로서도 거의 재계약을 하신다고 보시면 되세요. 서울 아파트 월간 평균 전세 가격은 2023년 5월부터 줄곧 오르는 상황. 전세 매물은 1년 전보다 25% 넘게 줄었습니다. 결국 새로 전세를 구하기가 더 어려워진 겁니다. 유통 매물 자체가 줄다 보니까 작은 이제 이슈만으로도 가격이 이제 급등락하는 그런 구조인 거고. 경기도 성남에 전셋집을 구한 신혼부부. 그리고 4월에 결혼한 신혼부부고요. 출산을 곧 앞두고 있습니다. 직장인 서울 강남까지 왕복 2시간 반이 걸리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대출을 포함해 마련한 예산은 4억 원. 서울에서 그 돈으로는 원하는 아파트 전셋집을 찾는 건 쉽지 않았습니다. 한 동상이 있는 듯한 아파트를 가야 했고 그것도 당연히 뭐 30년 정도 된 구축 아파트고. 하지만 비아파트 전세는 꺼려졌습니다. 전세 사기 이야기가 많았어가지고 빌라는 약간 좀 선택지에서 지우게 될 수밖에 없더라고요. 결국 경기도로 눈을 돌린 두 사람. 지난해 초 59제곱미터의 이 전셋집을 3억 8천만 원에 계약했는데 1년도 안 돼 같은 아파트의 전세가는 1억 원 가까이 올랐습니다. 1년에 이렇게 1억씩 오르는 수준이면 몇 억씩 더 얹어서 여기 계속 살아야 되는 상황이 돼버리다 보니까 경기도 화성의 한 아파트 단지. 34살 김은정 씨는 2년여 전 전세로 이곳에 신혼집을 차렸습니다. 하지만 최근 이사를 해야 했습니다. 집주인이 집을 파셨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들어와서 거주한다고 하셔서 계약갱신 청구권을 못 써서 이사를 했어요. 옮긴 곳은 같은 아파트 단지 바로 옆 동. 같은 넓이인데 달라진 건 월세라는 점입니다. 강남이어서 2년 사이 현재 아파트 전세가가 80% 가까이 올라 월세밖에는 선택지가 없었다고 합니다. 이 같은 아파트인데 집 주변에 전셋집도 많이 알아봤었는데 2배 뭐 이렇게 올랐던 것 같아요. 할 수 없이 월세로 들어오게 된 거죠. 전에는 월 20여만 원가량의 대출이자가 전부였지만 이제는 매달 월세 90만 원을 부담해야 합니다. 지금 살고 있는 집이 7천에 90만 원인데 관리비랑 이런 것까지 하면은 120, 뭐 130 이 정도 주거 비용이 나가는데 늘어난 주거비에 왕복 3시간이 넘는 출퇴근 피로. 가족 계획도 자꾸 미뤄집니다. 주거 비용으로 이렇게 많은 돈을 지출하면서 종잣돈을 계획한 만큼은 모을 수가 없어가지고 아이 계획도 훨씬 더 밀릴 것 같아요.
전세난이 서울 인접 지역으로 확대되며 실수요자의 주거비 부담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주거비가 저렴한 쪽으로 일단은 하향 이동을 하는 거죠. 만약에 전세값이 올라버리면은 이게 거기에 그치지 않는단 말이에요. 보증금을 낮추고 결국 이제 월세로 지불하는 형태. 지난해 초 3천여 세대가 입주를 마친 서울 동대문구의 아파트 단지. 최근에는 바로 길 건너 4천 세대가 넘는 대단지 아파트도 입주를 시작했습니다. 물건도 좀 풍부했고 또 전세 손님도 자유롭게 전세자금 대출을 아무나 다 받을 수 있었으니까 이제 서로 수요와 공급이 딱 맞아 떨어지니까 거래가 활발했죠. 하지만 지난해 부동산 규제가 잇따라 강화된 이후 시장 분위기는 빠르게 식었습니다. 서울 동대문구의 경우 지난해 초 1,100건이 넘던 아파트 전월세 거래량이 연말엔 300건대로 급감했습니다. 아파트 전세 매물 700여 개가 시장에 나와 있지만 거래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갭 투자를 막기 위해 세입자가 받던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 대출을 금지했기 때문입니다. 주인분들은 본인 돈으로 다 건설사 잔금을 다 납부를 하고 얼마 후에 전세입자를 구해야 돼요. 전세자금 대출 되는 물건 자체가 적은 거예요. 나와 있는 매물의 열에 한두 개도 안 돼요. (20년) 만에 대단지 신축 아파트 2곳이 들어선 서울 잠실 상황은 좀 다를까요? 전세 매물이 크게 늘었지만 오히려 전세가는 치솟았습니다. 12억, 13억 정도의 이제 전세 계약이 됐다가 3, 4평 기준입니다. 지금 현재 이제 15억, 16억에 계약이 된단 말입니다. 뭐 심지어는 17억에 계약된 집도 있어요. 대출이 막힌 탓에 잔금 마련이 급한 일부 전세 매물만 거래됐을 뿐입니다. 현재까지 남아있는 전세 매물은 조합원 매물. 값도 내리지 않고 오히려 값을 올려가지고 15억 전후에서 이제 내놓는 상황인데 전세 대신 고가의 월세와 반전세 매물이 간간히 거래되고 있습니다. 소유권 이전 조건부 대출이 막히다 보니 신축 아파트 입주 물량이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세입자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대출이 안 나오면 선택지는 월세밖에 없고요. 전세가 상승의 여파는 월세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11월까지 연간 서울 아파트 월세 상승률은 3.29%. 관련 통계 집계 이래 역대 최고치입니다. 서울 아파트 평균 월세도 150만 원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특히 가수혜를 완전히 차단시켜버리는 거거든요. 시장에 진입하지 못했던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면 더 문턱을 높이는 구조가 된 거죠. 부동산 시장의 불안이 이어지자 정부도 공급 대책을 내놨습니다. LH, 즉 공공이 직접 시행에 나서 서울과 수도권에 2030년까지 신규 주택 135만 호를 착공한다는 계획입니다. 민간에 매각하지 않고 직접 시행하겠습니다. 공급 물량을 과감하게 늘리고 속도는 빠르게. (3기) 신도시 사전청약 선호도 조사에서 1위를 차지한 경기도 하남의 교산 공공주택지구. 계획대로라면 지난해 말 첫 입주가 시작됐어야 합니다. 하지만 첫 입주 시점은 빨라야 2029년 정도로
현재는 오염토 처리 등 사전 작업 단계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주하지 못한 이들도 많습니다. 땅 주인들은 다 웬만큼은 이제 보상 절차가 끝났는데 여기서 이제 임대하시는 분들하고 협의가 좀 안 된 거죠. 다른 3기 신도시 사정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3기 신도시 후속지구 4곳과 서울 서리풀지구 등에서는 토지 보상도 시작하지 못했습니다. 민간이 하는 거는 열심히 지원하고 투 트랙으로 해도 지금 부족할 판에 공공주도의 재건축 재개발을 고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더 힘들다. 속도는 굉장히 더디고 유유부지는 거의 뭐 올스톱 상황인데 더 큰 문제는 올해부터 급감하는 서울의 아파트 입주 물량. 가뜩이나 불안한 전월세 시장을 더 자극할 거라는 우려도 나옵니다. 오늘 착공해도 2028년, 9년 정도는 돼야 입주를 한다라는 거죠. 계속해서 이어졌던 착공 감소, 인허가 감소, 이런 선행 지표의 감소들이 향후 한 3, 4년 정도는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거다. 지난달 결혼한 33살 동갑내기 부부. 신혼집은 서울의 작은 오피스텔입니다. 보증금 2천만 원에 월세 100만 원. 월세는 큰 부담이었지만 다른 선택지는 찾기 어려웠습니다. 알아본 게 한 2억 초반 정도의 사실 전세였고 이제 녹물 나오는 정도의 복도식 아파트들도 대기자가 몇 팀 더 있으니까 할 거면 오늘 중으로 와라. 이 집도 사실 그날 나오고 바로 보고 계약을 했거든요. 식사하시나요, 집에서? 네. 전세 사기 피해는 큰 상처가 됐습니다. 큰 목돈마저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다시 한번 그 전세를 살기가 약간 두려워지는. 결국 두 사람은 종잣돈을 불리기 위해 적극적으로 투자를 시작했습니다. 이건 이번 주에 진행될 공모주거든? 근데 내년에는 확실히 더 유동성이 풀려서 괜찮을 것 같아. 은값이 금값보다 이거 많이 올랐대. 상승폭이 크더라. 소득의 60% 이상을 투자에 쏟고 있지만 박탈감이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아무리 발버둥 치고 뭐 매일 주식 알아보고 그리고 뭐 부동산도 열심히 임장을 해봤자 거의 아파트 가격이 지금 거의 몇 억씩 오르는 곳들이 비일비재하거든요. 전세가 사라진 자리, 월세가 빠르게 차지하고 있습니다. 늘어난 주거비는 고스란히 실수요자의 부담으로 돌아옵니다.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하는 속도가 굉장히 빠른 부분이 굉장히 걱정이 되는 부분이기는 합니다.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떠밀린 결과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당연히 주거 사다리가 끊겼다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살 곳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점점 더 떠밀려나는 사람들. 전세의 실종은 삶의 방향까지 바꾸고 있습니다.